안녕하세요. 서기입니다. 예,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PHP에서 그 값을 넘겨받을 때 사용하는 폼 태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은 뭐 인풋하고 서브미트 두 가지만 했었는데요. 예, 오늘은 그 외에 나머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먼저 항상 폼을 만들 때는 그 폼이라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슬래시 폼으로 이렇게 닫아 주셔야 되고 요 안쪽에다가 이제 그 실제 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액션 해가지고 그 실제 받을 파일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게 되고요. 네, 이 파일을 제가 FTP로 저장해 가지고 사이트에다가 폼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c.html로 저장하겠습니다. 즉 이 내용이 여기서 작성하는 내용들이 그 d.html로 값을 전달하는데 현재 파일은 c.html입니다. 아직 d.html은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input 타입의 텍스트라는 형태입니다. 반드시 name 부분에서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변수 이름은 여기다가 a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 a라는 텍스트 바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가서 새로 고침해보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값을 입력하고 그 엔터를 친다거나 혹은 이제 엔터 대신에 우리가 보통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타입을 서브미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value라는 건 이제 버튼에 쓰일 값 이제 내용이거든요. 새로 고침해 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화면상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외에 이제 다른 다양한 그 타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당 전부 li 버튼을 앞에 달아서 앞쪽에 이렇게 그 마크가 나오게끔 분리 기호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게끔 하도록 하죠. 보통은 제가 하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써볼 버튼은 체크박스입니다. 타입 부분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타입을 체크박스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 보면 이런 식의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임을 제가 B로 주고 그 다음에 value를 여행. 이건 어떤 경우냐면 관심 분야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서 한번 봐보면 앞에 이렇게 관심 분야에서 내용이 나오게 되고 제가 여행이라고 하나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변수명은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컴퓨터 해가지고 저장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여행, 컴퓨터 이렇게 두 개 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바로 체크박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값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즉 여행이라고 하면 여행만 받는다거나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만 받는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 한번 값을 출력을 해보죠. 비문서를 하나 준비를 해서 제가 폼 안쪽에다가 d.html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PHP를 해주고요. 제가 그 에코가 출력문이죠. 에코 a라는 변수는 a 이런 식으로만 쓰시면 앞에 건 그냥 출력하고 뒤에 거는 변수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줘요. 물론 li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값 제가 입력을 해서 보내게 하면 a라는 변수에 이 값이 들어있었대요. 그러면 b하고 c도 각각 출력을 하게끔 한번 해볼까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래로 붙인 다음에 b하고 c라고 바꾸고 변수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저장을 하고 제가 위쪽에다가 1, 2, 3이라고 넣었고요. 여행을 체크를 한 다음에 보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b 값만 들어왔죠. 그러면 컴퓨터도 체크하고 보내기 해볼까요? 그럼 다 들어왔고 다시 여행을 끄고 체크를 해서 보내보면 이렇게 b 값은 안 들어옵니다. 즉 체크박스는 입력하는 값만 입력하는 그 체크를 하는 값만 변수만 넘어가지 체크를 안 하면 알아서 무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런 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라디오 버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똑같이 쓰시면 돼요. 성별은 이제 보통 input 타입을 라디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체크박스는 변수를 다르게 쓰셔야 되지만 성별은 변수를 같이 쓰셔야 돼요. D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value로 남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오른쪽에다 남자라는 글씨를 써주고요. 똑같이 하나 복사해서 변수는 같이 해가지고 예, 여자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오른쪽에 여기서 이 부분에 쓰는 건 값이 넘어갈 변수 값이고요. 오른쪽에 건 화면상에 나올 값이에요. 저장하시고 제가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남자 여자 돼 있죠. 그럼 제가 남자를 한 다음에 보내기를 해보면 출력하는 부분을 아직 안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성별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값을 출력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네, 제가 남자를 클릭한 다음에 보내기를 해보면 그 값이 이렇게 전달이 되죠. 여자를 클릭한 다음에 보내기를 하면 전달이 되고요. 근데 새로 고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이 두 개 다 안 된 상태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미리 선택을 해놓고 싶다. 그럼 제가 이 부분에다가 체크드라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이제 하나의 옵션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 보면 기본 값으로 그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레디어 버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쓰실 수 있는 게 그 서브미트 버튼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을 해요. 예, 제가 이미지라고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 다음에 이 타입 부분을 이미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예, src에서 그림 파일의 경로를 쓰시는 겁니다. 예, 제가 아무 그림이나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제 홈페이지 쪽에 있는 예. 네. 갑자기 사이트가 접속이 잘 안 돼서요. 네, 익스플로러를 하나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 중에서 오른쪽에 고등어 이거 있거든요. 제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속성 봐보면 이런 경로가 하나 나온대요. 이걸 복사를 해서 네. 방금 부분에다가 src 부분에다가 그 URL을 붙여 넣는 겁니다. 이대로 해서 예, 저장을 해가지고 방금 창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서브미트 버튼이에요. 어떤 걸 입력한 다음에 요걸 눌러도 되고 얘를 눌러도 실제 값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미지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또 쓰실 수 있는 게 그 타입에서 레디오 리셋이라고 있습니다. 리셋은 뭘까요? 말 그대로 완전 초기화거든요. 타입은 이렇게 리셋은 저것만 딱 쓰셔도 돼요. 그러면 가서 새로 고침을 제가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완전 제가 어떤 걸 쓴 다음에 체크를 하더라도 원래대로 클릭하면 값이 다 처음으로 초기화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리셋이라는 거고요. 인풋은 보통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씁니다. 이외에도 조금 있긴 한데 히든이라든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설명드릴까요? 예. 히든 값. 예, 히든 값은 말 그대로 화면상에 보이진 않아요. 예, input 타입은 히든이라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임을 제가 2라고 한 다음에 값으로 아싸라고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장을 해보면 2라는 변수에다가 아싸라는 값을 여기서 새로 고침해보면 화면상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확인해서 눌러보면 값이 넘어가긴 넘어가요. 출력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2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뒤로 가서 새로 고침하고 제가 그냥 보내기 한번 눌러볼게요. 아니면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클릭을 해보면 값이 이렇게 아싸라는 게 넘어옵니다. 이건 화면상에선 보일 필요 없고 내부적으로 어떤 값을 처리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히든 타입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요 외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길다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반드시 텍스트 에어리어로 닫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제가 네임을 써가지고 이 변수 값을 입력합니다. 메모라고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컬럼에서 폭을 입력하고요. 로우스에서 줄수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50칸에 6줄짜리랍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50칸에 6줄짜리가 만들어지고요. 이 값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게 메모라는 변수로 전달이 됩니다. 즉, 이 부분에다가
예, 메모에서 메모라는 변수에 있는 걸 출력하게 보게 하죠. 네, 저렇게 처리를 하시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뭐 보내기 하면 메모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죠. 뭐 개인 소개나 이런 걸 넣을 때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실 수 있는 게 select라는 개념입니다. 예. select라는 건 그 선택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할 때 쓰는 건데요. 즉 레디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역을 작게 차지하는 작게 차지하는 그런 겁니다. 예, 네임을 F라고 제가 주도록 하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해 보죠 한번. 예,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거예요. 이 select라는 건 그냥 그것만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뭐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요 안쪽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옵션이라고 해서 value에서 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1970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게 select라는 겁니다. 새로 고침해보면 select는 이런 식의 내용을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하나 아래로 복사를 몇 개 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수정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런 식의 어떤 정해진 값 중에 하나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select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텍스트, 이 select, 그 인풋 타입하고, 그러니까 입력 상자에, 사용자한테 어떤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전달이 될 때 어떤 변수로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인풋 부분에서 value라는 건 바로 실제 전달될 값이고, name은 변수명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폼에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그 지정을 한다. 이 파일이 넘어갈 대상을 지정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그 폼 태그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건 분기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